무려 6년째 이혼 소송 중이죠. 가수 나훈아 씨의 이혼 조정기일이 재판부 사정으로 미뤄지면서 또 시간을 끌게 됐습니다. 앞서 나훈아 씨의 아내 정모 씨는 2011년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가 기각되자 2014년 다시 소송을 냈는데요. 이어진 두 번의 조정기일에서도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박상희 소장. 네. 이 나훈아 씨 이름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참 네. 정말 끈질깁니다. 2011년부터 이게 진행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저도 오랫동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얘기해 네. 주신 것처럼 2011년 8월에 부인 정 씨가 이혼을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요. 그렇지만 2013년 9월에 이제 나훈아 씨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소송이 계속 진행이 돼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최종 기각 판정을 받았어요. 네. 그런데 2014년 10월에 부인 정 씨가 다시 이창 소송을 요청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나훈아 씨는 여태까지 생활비로 내가 100억 정도를 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네. 부인은 3억 정도만 받았고 게다가 불륜까지 저질렀다라고 주장을 해서 서로의 입장 차이는 좁혀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렇게 계속 끌어온 이혼 소송이 이번에는 왜 또 미뤄지게 된 건가요? 그건 이제 재판부 사정 때문에 변경될 수도 있는 거고 네. 당사자들이 이제 조정 기일을 좀 연기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이번 경우에는 27일 원래 예정이었었는데 네. 재판부 사정으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7월 18일이 다시 3차 조정 기일이긴 한데 네. 이제 그때 가서 또 조정이 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의문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혼 조정은 이렇게 몇 번이고 가능한가요? 뭐 횟수 제한이 없어요? 네, 조정은 이제 가사 조정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이 따로 있어서요. 조정위원이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하고 의사를 그다음에 조정안을 내놓게 되는데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제 합의가 되지 않으면 강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조정위원이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한 번 더 해봅시다 해서 여러 번 해볼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한 2번 정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조정이 불성립된 것으로 보고 재판을 회부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음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성폭행 논란에 휩싸인 이 박유천 씨의 1차 반격은 일단 실패했습니다. 경찰이 여성들의 고소장 내용을 보여달라는 박유천 씨의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박 씨가 고소 내용을 세세하게 알게 되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박 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자, 어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이상훈 청장이 기자간담회를 했습니다. 여기서 아마 고소장에 대한 정보 공개는 피고인에 대한 정보 공개라서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노 변호사. 이렇게 되면 경찰에도 공식적으로 고소장 공개를 할 수 없다는 취지를 간단히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이게 박유천 씨가 어찌됐든 가장 의혹의 당사자인데 네. 이 소환 조사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소인이 많다 보니까 피의자로서 소환 조사하려면 고소장 내용들을 취합해서 어떤 네. 식으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그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정보 공개 청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피의자들이. 왜냐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소가 제기됐는데 무슨 내용으로 고소가 제기됐는지 뭘 정확히 알아야 모르니까. 대응할 수 있으니까. 이제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당연히 고소장 내용이 뭔지 알려달라고 말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에 경찰에서는 잘 안 알려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그 고소한 사람들의 그 개인적인 정보가 이제 노출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고소장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쪽이 가지고 있는 패가 무엇인지를 그럴 수도 상대방이 있겠네요. 그대로 노출되는 그런 네. 현상이 벌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경찰로서는 수사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유리한 입장에 처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잘 안 보여주는 게 가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왜 이리 박유천의 소환은 늦어지는 거죠? 박유천 씨 이제 소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고소도 했지만 또 고소도 당했고 지금 이제 12명의 경찰이 전담 경찰로서 여기서 지금 쟁점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아마 좀 조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그런데 박상희 소장님, 네. 지금 이 와중에 해외 팬들은 네. 여전히 박유천 씨를 응원하겠다 이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좀 특이한 현상인데요. 국내 팬들은 지금 이제 지지 의사를 철회했고 더 이상 지지하지 않겠다. 박유천의 국내 팬들은 사실 10년이 넘은 그런 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을 네. 돌렸는데 해외 팬들의 응원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게 무슨 글자인가 했는데 6002가 박유천 씨를 나타내는 글이라고 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잘 읽으면
육천이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예. 박유천 씨의 어떤 별명처럼 됐는데요. 그래서 뭐 Believe in 박유천, 유천, Protect 유천, Stand by 유천, Waiting for 유천 이런 해시태그를 쫙 걸면서 네. 박유천은 우리가 지킨다. 이렇게 네. 해외 팬들은 박유천을 지킨다는 응원 메시지를 이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벌써 몇 주째 되는 박유천 씨 사건은 좀 진상이 하루라도 빨리 좀 가려졌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교수 중 한 명이죠. 소설가 마광수 씨가 오는 8월 강단을 떠납니다. 1992년 이 소설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에 휘말리면서 구속되는 등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마광수 교수는 지난 삶이 억울하다고 털어놨는데요. 한때는 문단의 천재로도 불렸는데 안타깝습니다. 네, 정말 이게 행보 하나하나 전부 다 논란의 중심에 섰었습니다. 마광수 교수가 32년 만에 모교인 강단을 떠나게 됐는데 은퇴를 앞둔 신경을 저희가 단독으로 인터뷰를 해봤습니다. 먼저 간단히 한번 들어보시죠. 정년퇴직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굴곡이 심한 게 좀 억울하고 그래서 좀 약간 좀 우라병이 났어요. 자, 황태두 평론가. 예. 어제 저희가 이제 인터뷰를 간단히 했는데 목소리가 좀 굉장히 지쳐 보여요. 지쳐 보이죠. 심지어 인터뷰에서 이제 억울해서 화병까지 났다는 건데 그동안 참 이분이 걸어왔던 이력 자체가 참 상당히 독특했습니다. 네. 참 우여곡절이죠. 그저 판례를 좀 보시면 51년에 서울에 출생했고 28살에 윤동주 선생에 대해서 윤동주 시인에 대해서 보면은 연구해서 그야말로 석박사를 갖다 취득하고 79년에 이제 모 사립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이후에 네. 뭐 연세대 이제 모교였죠. 네. 33살에 교수로 임용됐는데 문제는 89년부터 보면은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 네. 가자 장미여관으로. 그러다 이제 92년에 즐거운 사라로 아마 우리나라 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념 문제를 갖고 네. 뭐 필요가 있어서 구속된 경우는 있습니다만 그런 게 네. 종종 뭐 있어요. 야하다 그래서 구속된 것은 처음이에요. 네. 처음이고 어쨌든 92년에 구속되었고 이제 나중에 95년에 유죄 판결 확정 이후에 해임되었다가 다시 98년에 복귀가 됩니다만 그다음부터 이제 흔한 얘기로 왕따를 당해요. 네. 동료 학교 교수들로부터. 내에서. 예.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울증이 오는 겁니다. 외상 증후군이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보면 또 이런 와중에 보면은 한 결혼 생활 5년 만에 90년경에 이혼했고 뭐 네. 자식은 없습니다. 그런 네. 가운데 어느덧 저희가 이제 한창 젊었을 때 좀 즐거운 사람 열심히 봤거든요. 네. 즐거운 사람 열심히 네. 보고 했는데 벌써 이분이 어느덧 정년 이제 퇴임을 하시게 됐는데 1992년 마광수 교수가 외설 논란으로 구속되었던 시점에 두 가지 참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뭐냐, 그해 바로 서태지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하는 우리 문화사 쪽으로 다 일종의 충격이었죠. 충격이었고 그런 가운데 또 보면 92년에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네.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이 세 후보가 격돌하는 가운데 보면은 그런 어떤 뭐랄까 문화적 충격인 가운데 문득 보니까 마광수 교수가 구속되는 것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네.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야하다는 논란으로 네. 처음으로 구속된 분이 바로 마광수 교수한테 우여곡절입니다. 네. 네, 그러면 자신의 작품이 논란이 되는 상황, 마광수 교수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인터뷰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소설이 야해서라기보다는 한국이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이라고 보는데요. 그 책은 제가 잘 아끼는 책인데 저는 우리나라 성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또 제가 이렇게 고생한 걸 동조하는 사람보다는 저 사람 변태라는 둥 상마라는 둥 이렇게 꼬리표만 붙었어요. 참 그 허탈하고 좀 억울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네,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 즐거운 사라 논란 이후에 동료 교수들 사이에서 왕따까지 당했다고 하죠? 네, 사실 요즘 이제 섹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여성에 대해서 약간 이제 칭찬의 의미로 사실은 받아들여지고 요즘 있지 약간 좀 않습니까? 뉘앙스가 바뀐 거예요. 근데 사실 제가 이 마광수 교수가 처음 이 소설을 냈을 때 제가 대학원생이었는데 네. 네. 그때는 사실 그런 표현을 듣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약간 모욕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네. 그런 상황에서 이 마 교수가 성에 대한 담론을 끄집어내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이라고 하는 성에 대해서 뭐 굳이 또 친절하게 그 사람을 뭐 추앙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성에 충실한 뭐 약간 동물적인 그런 표현을 네. 많이 썼기 때문에 오히려 네. 이제 진보에서도 욕을 먹고 또 보수에서도 욕을 먹고 이제 이런 시기였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음란물 유포의 혐의로 해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98년도에 이제 사면 복권돼서 다시 학교로 돌아갔지만 네. 교수들로부터 이제 상당히 그 이제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결국 이제 네. 2000년도에 그 제2명에서 탈락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제자들로부터 이제 청원이 있어서 다시 학교에 복직을 했지만 결국 이제 우울증이 심해져서 2년 반 동안 휴직을 하고 이제 네. 여기까지 네. 오게 된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그 성에 대해서 사실 이중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거는 맞습니다만은 이제 당시 시대적인 그런 배경이나 사람들의 인식이 이 마강수 교수의 소설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느낌 없이 혹은 편안하게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면에 있어서는 조금 힘든 인생을 사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리 야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렇습니까? 뭐 한 2008년에 우리 뭐 전국적인 잘 아시겠습니다만 옛날 네. 한나라당의 강재섭 네. 대표가 그 당시 뭐 일간지에 나오는 강한 남자라는 그런 네. 저 연재물을 놓고 요즘 강한 남자 나오는 조철봉이 뭐해 그래갖고 한번 잘린 적도 있습니다만은 현재 기준으로 봐서 그리 야했던 것도 아니고 사실 1928년에 미국에서 지금 뭐 마광수 교수를 갖다 지칭하면서 한국의 D.H. 로렌스 아니냐 지금 뭐냐 하니까 채털리 부인의 사랑 네. 썼던 그 D.H. 로렌스 같은 경우도 1928년에 그 책을 냅니다만은 실제 그 책이 미국에서 출간되었던 것은 무려 32년이 지난 1960년이 되어서야 우리 펭귄북으로 나오게 돼요. 그만큼 미국조차도 그와 같은 성적 담론, 성적 이중성, 성에 대한 어떤 위선을 놓고 갖다가 질타하는 네. 조금 앞서 나가는 사람들의 시각을 갖다가 수용하기 힘들었던 거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면은 지금 마광수 교수가 그걸 1992년에 그것도 대선이 있는 그 해에 보면은 굉장히 보면 사회주의가 몰락하고 그야말로 문화적 충격에 빠져있던 그 시기에 네. 보면 약간 도발적인 글을 갖다 썼기 때문에 그 당시로서는 그 사회가 우리 사회가 마광수 교수의 한 발, 두 발 앞서 나가는 그런 것을 갖다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자, 박 소장님.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간에 이 학교를 떠나는데 네. 보통 의뢰에 있는 퇴임식 행사도 없고 네. 명예교수직도 안 준다고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한 분이기는 한데도 불구하고 특별 행사도 없고, 사실은 네. 뭐, 맨 마지막에 은퇴 뭐 도서 같은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은 이거는 이제 학교와 동료 교수들이 결국 마지막까지 따돌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소문이 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또 활발한 활동을 좀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파격적인 조직 문화를 도입합니다. 이 올여름 직원들이 주말뿐 아니라 주중에도 반바지를 입고 일할 수 있게 했고 간부를 제외한 모든 호칭을 님으로 통일했습니다. 지루한 회의는 무조건 1시간 내로 줄이고 퇴근하려면 상사의 눈치를 봐야 하는 분위기도 없애겠다는 계획입니다. 격변의 시대에 이 문화부터 바꿔야 살아남는다는 건데 이재용 부회장의 실험이 과연 성공할까요? 자, 먼저 황대누 변호사. 예. 크게 보면 복장과 호칭입니다. 네. 근데 먼저 호칭은 누구누구님. 정현웅님, 네. 황태수님, 뭐 학생이님 이렇게 같이 하는데 일부 CJ그룹이 먼저 이렇게 한번 했다고 합니다. 예. 이 CJ그룹은 2000년부터 했다고 그러죠. 네. 저도 네. 한번 친구가 당 CJ 임원을 있으면 갑자기 깜짝 놀랐어요. 네. 옆에 있다가 그 비서를 부르면서 예를 들면은 김순자님, 네. 김순자님 좀 일로 좀 들어와 보세요. 뭐 좀 준비해 주세요. 이 얘기하는데 처음에 보니까 외부 사람으로서 좀 어리둥절하더라고요. 근데 CJ는 2000년부터 이제 그와 같은 실험을 갖다가 했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번에도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명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직원이. 네. 근데 그동안은 보면 이제 후발주자로서 쫙 차고 올라가면서 1등에 삼성전자가 될 때까지만 해도 수직적이고 획일적인 그런 조직 문화가 굉장히 효과를 봤는데 이제는 중국으로부터 뒤에서 뒤따라 모임을 네. 이제 추격자가 이제 추격을 당하는 꼴이 당하는 됐어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이제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아마 특히 보면 이제 이건희 회장께서 몇 년째 지금 평창에 계시고 네. 실질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다 끌어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우리가 보면 이제 과거 CJ의 실험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조금 보면 뭔가 그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보면은 이 예전 같은 경우 평가도 부서별로 평가를 했는데 이제는 부서별 평가가 아니라 개인별 평가를 해서 보면 거기다 성과급을 지급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복장부터 좀 자유롭게 주말뿐 아니라 언제든지 당신이 원한다면 반바지 차림도 좋다. 네. 그 대신 성과만 내어라.
이거예요. 이건 그렇죠.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해도 좋고 휴가도 네가 언제든지 원할 때 써라. 단 그만한 소출을 갖다 내라. 이거는 사실은 조직원으로 봐서는 그동안 한 팀에서 네. 내가 조금 못하더라도 옆에 동료들이 좀 버텨주면 함께 가지 않았어요? 네. 이제 그거 없는 거예요. 철저히 개인 중심으로 내가 못하면 난 낙오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호칭 자체도 보면은 뭐 팀장이나 부문장이나 다음에 뭐 이런 임원들을 제외하고는 몽땅 서로 님으로 즉 같다는 거죠. 마치 1950년대 중국이 보면 문화혁명 그 직전에 계급을 없앱니다. 네. 계급이 없어요. 그래서 일베 쫄병부터 시작해서 육군 원수까지 몽땅 노계급입니다. 그런 네. 어떤 실험을 10년 동안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도 뭔가 보면 절박한 가운데 변화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가운데 우선 복장부터 네. 호칭부터 바꾸면서 성과를 내어라. 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저 인디언의 그 속담 중인데 멀리 가려면 함께 가고 함께 가고.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러거든요. 네. 과연 지금 삼성전자 이 같은 실험이 빨리 가면서도 멀리 가는 네. 그런 결과를 갖다가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네. 어쩌면 뭐 더 무서운 혁신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박상희 소장님. 그런데 이거는 직원들이 가장 좋아할 일일 것 같은데 네. 지겨운 회의를 확 줄이겠다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렇습니다. 반바지까지 지금 이제 입게 한다. 반바지도 입고 싶으면 이거 회의도 이제 완전 전형적으로 혁신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이재용 이 부회장이 제드래곤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네. 사실 네. 뭐 재계 아이돌 같다 뭐라는 평가도 있었어요. 소문도 있었고 근데 이번에 변화는 사실은 굉장히 혁신적인 재계 아이돌스러운 변화기는 합니다. 미국에 있는 애플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구글이라던가 이제 이런 기업들의 창의성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은 긴급한 어떤 위기의식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그 방식은 젊은 사원들은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는 방식이에요. 네. 회의 시간은 1시간으로 정하고 이 안에 모든 결론을 도출하고 모두 다 참석할 필요도 없다. 여기에 연관된 사람들만 최소한으로 참석을 하자. 그리고 이제 동시 발언, 그러니까 직급 순으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발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 발언을 통해서 정말 결론만 도출하는 그 업무, 성과를 가장 우선시한다고 하고요. 게다가 이제 전원 발언을 통해서 네. 후회되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는 건데 이런 회의도 다 반바지 입고 와서도 할 수 있고 누구누구 님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변화가 놀라운데 성공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실험은 시도되지만 한번 성과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배우 김성민 씨에게 동료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년 전 드라마 환상의 커플에서 함께 호흡을 맞췄던 한예슬 씨도 슬픈 심경을 털어놨는데요. 한예슬 씨는 자신의 SNS에 편히 쉬세요 내 친구라는 글을 올리며 김성민 씨를 추모했습니다. 조금 전엔 김성민 씨의 발인식이 진행됐는데요.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배우 김성민 씨의 발인식이 오늘 오전에 엄수됐습니다. 네. 박상희 소장, 네. 이 배우 한예슬 씨가 어제 SNS에 이 추모글을 올렸죠. 네, 한예슬 씨를 비롯한 지금 이제 화면에도 나오고 이제 많은 연예인들은 네. 이제 빈소를 찾았고요. 거기 이제 한예슬 씨는 못 찾았지만 온라인에 애도를 올렸는데요. 나의 친구여 편히 쉬길이라는 건 영어로 그다음에 국화꽃 사진과 함께 올렸어요. 선우 씨도 김성민 씨가 생전에 그려줬던 그림을 그리면서 이게 이제 김성민 씨가 그려준 그림이다. 네. 이제 그곳에서는 마음껏 웃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빈소에는 많은 연예인들이 찾아왔는데요. 이제 남자의 자격에 함께 출연했던 대표적인 출연진은 이경규 씨, 김태원 씨 등이 있었는데 이경규 씨는 그 빈소에 와서 펑펑 울었다고 전해지고요. 네. 네. 김태원 씨 역시 선글라스 아래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고 하고 그 외에도 많은 이제 연예인들이 와서 그래도 김성민이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온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당시 남자의 자격에 참여했던 응답하라 시리즈의 신옥구 PD는 영상을 만들어서 그 김성민 씨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옆에서 웃고 있는 듯한 영상으로 계속 그 영상으로 많은 빈속에 온 조문객들을 맞았다고 합니다. 네. 네, 노영희 변호사. 아마 어제 이 김성민 씨가 그 내사 판정을 받고 이제 장기 기증으로 해서 삶을 마무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제 힘들었다는 주변에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마 전직 매니저도 상당히 좀 과거에 우울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털어놨고요. 아마 부인도 그런 신경을 털어놨다고 하던데요. 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사건이 알려졌을 때는 이제 부인하고 다투고 난 후에 네. 부인이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고
그다음에 부인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남편이 좀 걱정되니 한번 가봐라라고 해서 이제 갔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하고 부인의 불화가 원인이었다. 그래서 네.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이제 본인이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그 부인이 그렇지 않다. 나하고 남편은 사이가 되게 좋았고 네. 남편이 출소한 이후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서 많이 도와주었고 간호사들도 상당히 좋아했다. 다만 한 번씩 이렇게 쓸쓸한 얼굴 표정을 지으면서 있을 때가 좀 있어서 마음이 좀 안 좋았을 뿐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불화설을 일축을 했습니다. 근데 그 4살 연상 치과 의사인 그 부인하고 결혼했을 때만 해도 사실은 이제 김성민 씨가 재계에도 성공하고 잘 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었었는데 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돼서 사실은 좀 안 좋은 상황이기도 하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아이들은 정말 눈 깜짝할 새 한 뼘씩 자라있죠. 이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의 진주 역을 맡았던 아역배우 김설량이 풀썩 큰 모습을 자랑했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돌아왔습니다. 자, 먼저 냉장고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여전히 귀엽습니다. 씩씩하고 건강하게 자라길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영상이 하나 있죠. 문학구장에서 치어리더보다 더 멋진 트와이스 춤을 선보인 군화이스입니다. 문제는 춤추는 군인의 모습이 카메라에 잡힌 이후 누군가 해당 부대에 민원을 넣으면서 시작됐는데요. 군 복무 규정을 어겼다는 건데 누리꾼들은 징계가 아니라 포상감이라며 군인을 감쌌습니다. 다행히 이 부대 측은 딱히 징계를 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전했습니다. 자, 박상현 소장님, 아마 네. 군 와이스가 군인이 트와이스의 춤을 췄다 이런 말인 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지금 지난 영상이 20 나오고 있어요. 네네, 지난 21일에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SK 와이번스하고 LG 트윈스 경기에서 육군 장병이 치어리더와 함께 트와이스의 노래인 치어럽을 지금 춤추는 건데요. 보시다시피 너무 잘 춰요. 네. 너무 잘 정말 춰요. 트와이스 여자들보다 더 잘 추니까 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군와이스라는 별명을 붙여줬고요. 육군 공식 페이스북에도 게재됐고요. 그다음에 조회수가 160만이 넘었고요. 네. 그다음에 공유는 5,300회가 넘었습니다. 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박상현 소장님, 네. 이 군인이 지금 뭐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문이 돌았죠. 네, 그런 이제 인터넷에서 좀 시끄럽던 내용인데요. 몇 명의 사람들이 민원을 넣은 겁니다. 이제 뭐라고 민원을 넣은 거냐면 군인의 이제 품위를 떨어뜨린 것 같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냐, 아무 네. 문제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으나 혹시 탈모, 모자를 벗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냐라고 추측은 나왔습니다. 자, 황태수 평론가. 지금 예. 그렇다면 이게 참 아니 저는 저걸 보면서 저게 바로 대한민국 국군의 강함이에요. 네. 보면 문득 2010년에 우리가 저 연평도가 포격당했을 때 우리 군인들이 항상 어리고 네. 항상 어린아이 같은 애들이 뭐 할까 싶었는데 실제 해병대원이 그 철모에 불이 붙는 가운데 즉시 응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보았을 때 그래 우리는 그래도 저 군인들을 믿고 우리 아들들을 믿고 잠을 잘 수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저 17사단이죠 육군 네. 17사단 저 병장의 발랄한 모습 보면서 최근에 재작년 같은 경우 보면 우리 보면 뭐 군에서 뭐 내부관에서 무슨 여러 가지 좀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그래서 네, 네. 늘 가슴 조마조마했는데 저렇게 발랄한 모습이라면은 그건 믿을만하다. 또 저러다가 또 실제 보면 우리가 만약에 또 저기 우리를 갖다 침공한다면 또 사자가 되어서 우리를 갖다 지켜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는 어떻게 보면 저 발랄한 모습 속에서 뭐 신세대 장병의 어떻게 보면 미래 밝음을 봅니다. 네. 어찌됐든 군 관계자는 지금 징계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네. 다음 이슈 인사이드 넘어갑니다.